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요즘 언론에서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요. 어떤 증거가 조작됐는지, 그 증거가 조작된 증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출입경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출입경 기록은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 기록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변호인이 발급받은 정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경 기록, 오른쪽은 검찰이 발급받은 출입경 기록, 위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발급한 기록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외국, 여기선 북한이겠죠. 북한으로 갔다라는 의미이고 입은 북한에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으로 발급받은 기록을 보시면 이 네모 안에 있는 것처럼 입 들어온 게 3번이 연속이 있습니다. 좀 기록이 이상하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인적사항 같은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발급받은 기록, 색깔부터 다르죠. 여기 보시면 출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만 보면 마치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기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 보시면 지금 인적사항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입경 기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위조가 됐다라고 판명이 된 것입니다. 왜 위조가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유우성 씨 간첩 혐의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2006년 6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초순경에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간첩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 혐의입니다. 2006년 6월경은 아까 출입경 기록을 보셨던 출입이 기재되어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간첩이 된 이후에 2011년 2월과 5월 그리고 2012년 7월 이때 총 3차례에 걸쳐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라는 혐의입니다. 이게 간첩이죠. 그리고 2007년 8월과 2011년 7월 그리고 2012년 1월 달에 북한에 밀입국했다라는 게 혐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간첩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이 혐의가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죄가 선고됐는지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잠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동생의 허위 진술로 인해서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2012년 10월 30일 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제북 화교인데 탈북자로 신고해서 입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동생에 대해서 약 6개월간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서 감금된 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조사에 의해서 유우성 씨가 2013년 1월 10일 날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에요 라고 허위 진술했던 부분은 결국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조사받으면서 그 선생님들이 도와준다고, 오빠 같이 살게 하고 도와준다고 살게 해준다니까 난 그거 믿고 오빠 이따 잘 된다니까 오빠 이따 잘 되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고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지금 힘들어도 이따 다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그걸 믿고 잘 될 거라니까 그걸 믿고 거짓 진술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동생이 6개월 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에 혼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저희 변호인단이 구출을 해냈는데 그날 저녁에 변호인단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는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1심이 2014년 8월 22일에 전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1심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무죄가 잘못됐다라고 항소를 했고요.
검찰이 항소를 한 이후에 항소심에서는 뭔가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 11월 1일 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출입경 기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위조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우성 씨는 그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냈기 때문에 2014년 1월 17일 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합니다. 증거를 위조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검찰이 낸 증거가 자체가 위조가 됐다라는 다툼이 법정에서 심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렇다면 중국에 한번 물어보자.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니까 중국이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물어봤고, 중국에서 답이 옵니다. 2014년 2월 14일 날 검찰 문서는 모두 다 위조다 라고 이렇게 답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건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서가 위조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한국 법원에 보낸 회신문입니다. 저희가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항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 제일 처음에 보셨던 파란색 문서입니다. 저희가 통칭 1번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와 삼합 변방 검사 참여 유가강의 출입경 기록 정황 설명서에 대한 회신, 이거 3번 문서라고 저희가 통칭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룡시 공항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2번 문서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문서 모두가 위조된 것이다 라고 회신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1월 1일 날 검사가 출입경 기록 1번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 문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6년 5월 23일 날 중국에서 북한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2006년 5월 27일 날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2006년 5월 27일 날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기록만 보면 이우성 씨가 정말로 북한에 미립북해서 간첩으로 교육을 받고 간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가 위조됐다라고 중국에서는 지금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더라도 이 문서가 위조됐다라는 증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화룡시 공항국, 이 문서를 발급한 곳이 화룡시 공항국이라는 곳인데, 화룡시 공항국은 이 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은 공증을 받았다라고 검사가 주장합니다. 그러나 화룡시에서 공증 도장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들 역시 지금 보신 출입경 기록이 위조가 됐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你好，是出入境管理处吗？我想问一下啊，这地方能调那个5年以外的那个出入境吗？5年以外的那个出入境记录。啊。我们在这个韩国韩国打官司用。你要上州官局去打。对，州官局吧，科隆派出所，科隆派出所。你把那个资料给我，因为我的事情。这个现在打官司吧，他们对方拿出了一条这个记录，是科隆开的吗？你们科隆市官局。嗯。是你们这儿开的吗？这不是。不是吧？这个哈。假的。对，上次大使馆来过这个。这不是我们开。不是你们开的吧？这是假的吧？当场的，对吧？你确定能是假的是吧？老板，后面公证你公证这个那能不能调查？真假的我们那他从哪个部门来的这个？都假的。假的吧？上州官局找。上州官局找那个出入境呗哈。走吧咱们。这是我们不给你答复，我就是只能口头上只能说明这个情况，这不是我们开的。不是他们的。万一公证也是不是后面
哎，我发现你人都说不是人家开的，你还问什么呀？人说不一定，他不是，我说我们开的。对啊，行，那谢谢你了啊。但我们开的权利也没有，至少。对。 자, 지금 보신 화면이 화룡시 공항국, 아까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라는 곳이죠. 그 화룡시 공항국에서 공무원이 한 얘기입니다. 발급한 적 없다, 발급할 권한도 없다, 위조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룡시 공항국에서 발급했다라는 그 문서 옆에 공증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증도장을 찍은 공증처라는 곳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这个东西我想问一下，是你的公证吗？那个公证，这不写的合同公证吗？那谁签的呢？你们的公证正常是这么给吗？没有钢戳什么的吗？分儿？那你们签的名是谁的名？那个有合同公证，你们这个章也是这样的吗？这什么时候办的9月26号吗？那不写的吗？啊，写公证是人员有签名的吗？有这个人吗？那人是这个人吗？公证是不能这么盖章，对吧？对，名儿也不对吧？啊，公证是不能这么盖章。你们这个章不是这样的？那个도장 못 진다. 여기다가 도장 아이디를 쓴단 말이에요. 아, 도장 뒷중에 갖다 대고.假的这，假的吧？ 도장을 안 찍어줘요, 이렇게? 이게 책이지, 최우회랑 이거 이러면 우리 공증함 이거 붙이고 예. 지라고 뒤에다가 공증서를 붙인단 말이에요. 不是，这个吧是我们在别的地方拍照的，不对。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 아. 他章都盖的错了嘛，不是盖的。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안钢的是吧？ 走吧。你哥上次公证那个拿来你给他看，이게 어떤 게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공증처는 그 시험구구나 이렇게 짓는 게 깡초아. 그 这样你就保守，你的公证不能给那个章，就是这样，公证格式是，你把这个。 아, 원래 이게 있어요, 공증서. 근데 이건 없고. 那面的呗，여기 이렇게 다 통일해 있어.假的这个， 这个是假的。 원래 공증서가 있어야 된다. 네. 이거 아마 그리고 앞에 도장 드린다 된다. 도장 이렇게 찍어야 돼. 이 도장 드린다. 도장 자체가 아니 다르네. 원래 그런 게 없다는 데서 나 그렇게 공증서 못 나가. 네 맞습니다. 네, 谢谢.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화룡시 공증처에는 저런 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문서 자체에 찍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공증이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연변자치주 공항국이라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까 화룡시 공항국에서는 자기네 발급 권한 없다. 발급 권한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항국이다. 거기 가봐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我们也没开，啊我们也没开，合同那个肯定是伪造的了，伪造的合同我们都去了。这个某事情刚里认为，这不打官司嘛？他们对方就说是他哥这个这么多记录，这个记录实际是不是我们开，这是假的嘛？假的，真的我都给他们看了好几次，不一样嘛。所以说，因为这是打官司的吧哈，不是咱们州官肯定是假的，合同根本这三月没有。 这个가짜란 말은 그나.他个是他个，现在그거 다 전에 얘기하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항국에서도 발급한 적이 없는 가짜다, 위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경 기록에 찍혀 있는 도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 기록을 보시면 화룡시 공항국이라고 써 있고 그 아래 출입경 관리과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가 화룡시 공항국을 찾아갔더니 출입경 관리과는 없고 대대라고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리과였는데 대대로 바뀌었답니다. 몇 년 전에. 전혀 없는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증도장. 문서에 공증도장을 찍지도 않지만 공증도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룡시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글을 병용합니다. 길림성 화룡시라고 한글을 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이 써 있는 공증도장이 진짜 도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혀 한글이 없습니다. 잘못된 도장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1번 문서 출입경 기록 그냥 눈으로 보셔도 위조인 게 명백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변호인이 그 문서 위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검찰은 두 번째 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합니다. 그게 바로 팩스 회신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화룡시 공항국에 물어봅니다. 1번 문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화룡시 공항국에서는 1번 문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라는 회신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회신문이 원본 없이 팩스로만 옵니다. 그런데 그 팩스 번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발급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화룡시 공항국의 회신문입니다. 그러나 팩스 번호를 보시면 9680의 2000번이라는 번호로 옵니다. 발신 번호죠. 그리고 시간은 9시 20분경입니다. 9680의 2000은 화룡시랑 아무런 상관없는 번호입니다. 최근에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이 번호 대한민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본인들이 보내고 나서도 이상했는지 두 번째 또 동일한 팩스를 다시 보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번호가 이번엔 0433으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화룡시 공항국의 대표 번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을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보낸 시간은 약 1시간 20분 뒤입니다. 그런데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역시 대한민국 국정원 본원에서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팩스를 보낼 때는 보내는 번호 지정이 가능합니다. 발신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봤습니다. 가짜 화룡시 공항국이라고 기재하고 제가 직접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0433 이게 같은 번호입니다. 같은 번호로 보내집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명백하게 위조인 게 밝혀진 것이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팩스 번호가 처음에는 9680이 2000번이라고 했다가 9시 20분에 보낸 팩스가 있었는데요. 1시간 20분 뒤에 자기네들도 이상했는지 0433이라는 번호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짜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보내봤습니다. 이렇게 가짜 화룡시라고. 네, 명백하게 위조된 출입경 기록에 대한 보강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공문의 어법이 틀립니다. 중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어법이 틀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자라서 뭐 복잡하지만 여기 향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향자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무원이 쓴 문서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런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귀총영사관 애가 빠진 겁니다. 귀총영사관 안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혀 좀 어색하죠. 우리가 우리 문장을 보면 어색한데 중국인이 보면 저 문서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초적인 위조 방법이 기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허술하게 위조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두 가지 위조 문서를 내고 난 뒤에 변호인들이 정식으로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셨던 출입경 기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북한을 나간 이후에 다시 중국으로 3번 들어오는 기록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발급받은 기록이고 중국에서도 맞다라고 얘기한 기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한 번 나갔다가 중국 들어온 건 이해가 되는데 2번 다시 들어온 것은 이건 뭐냐, 이상하지 않느냐. 저희도 이상해서 중국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합니다. 2번 입국한 기록 2006년 5월 27일 11시 16분 두 번째 입입니다. 그것과 2006년 6월 10일 날 기재되어 있는 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명백하게 잘못된 기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들어갔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인이 이 출입경 기록과 출입경 기록이 이상하다라는 내용의 상황 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바빠졌죠. 저희가 제출한 상황 설명서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날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3번 문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최근에 구속 기소된 조선족 김모 씨는
내가 위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서입니다. 방금 보신 변호인 측이 제출한 상황 설명서입니다. 오류가 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위조 문서를 만들어 옵니다. 답변해가지고 신고인의 신고 내용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 상황 설명서는 결제자의 인증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변호인이 낸 그 상황 설명서가 위조다라는 이런 답변서를 받아옵니다. 그러나 이 문서가 위조됐죠.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1번, 3번, 2번 이 세 가지 문서 모두 위조다. 중국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다 합법적이고 정식 서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용도 사실이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검찰 그리고 국정원 이 문서 왜 위조했을까요? 아마 변호인이 중국에 물어볼 줄 몰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어봐도 보통 중국이 답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저희가 어떤 문서를 제출하면 바로 반박하는 문서를 위조하면 되기 때문에 뭘 내도 자신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국정원 처음엔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주 이례적으로 위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수사를 받고 있죠. 아마 지금 이런 얼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에는 증거 날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날조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거를 날조한 사람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 보고 라인 전원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 지휘 라인에 국정원장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조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찰도 공범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왜 생겼을까?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국정원 수사권도 이 기회에 박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증거 조작입니다. 그러나 증거 조작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간첩 조작, 증거 조작을 통한 간첩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변호인단과 유우성 씨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국정원의 반발 만만치 않습니다. 유우성 씨는 이 사건을 통해서 1년 이상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고 이제 빛이 보이려고 합니다. 1심 무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지금 아직 재판 중이긴 하나 반드시 무죄를 받아서 가족들이 다시 이렇게 웃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